명지고 부교재 해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만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끝난 걸 같고요. 일단 문제들을 보면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고 6번 문제? 여러분도 부교재를 다 갖고 계실 거니까 6번 문제 정도가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답을 내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뭐 너무 명확해서 답이 되는 순간이. 그래서 일단은 촬영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3번, 4번. 3번, 4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8번 하고 5, 8 하고 마지막에 6번을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6번이 답을 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모순되는 것들을 제가 그냥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3, 4, 5, 8 먼저 찍고 6번을 찍을 거고요. 모르겠어요. 그 5번, 8번 사이에 6번 영상을 제가 끼워 넣을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후순위로 배치할지는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어쨌든 들어갈게요. 자, 3번부터 들어갑시다. 자, 3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내신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있는 유형이고 뭐 마플 시너지나 생 같은 유형서에서도 너무 많이 보이는 유형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탄젠트 함수부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이 탄젠트를 우리가 그리기 전에 기본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얘는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정확히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좀 미리 파악하시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탄젠트부터 먼저 올려볼게요. 자, 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음수지역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전 짧게 좀 그릴 거고요. 탄젠트를 쌤이 노란색으로 좀 그릴게요. 자, 0일 때 탄젠트는 0일 거고요. 주기가 1이었죠. 주기가 1이라는 건 점근선에서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2분의 1이 있었겠죠. 2분의 1이 점근선이 될 거고 쌤이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요. 올리고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쌤이 좀 적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쌤은 요 점을 탄젠트 함수의 중심이라고 부르거든. 어쨌든 0이 중심이었고 주기가 1이었으니까 또 한 번 나올 거고요. 탄젠트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살짝만 연장을 시킬게요. 선이 왜 이래? 자, 살짝만 연장을 시키고요.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찍어주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린 2까지 그리셔야 되니까 빠라라라라락 올라가서 여기가 끝지점이 되겠네요. 여기가 2입니다. 2.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래. 그럼 우리가 일단 러프하게 살펴보면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두 점에서 만나요. 위에서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경계 지점 위주로 좀 살펴봅시다. 여기 2,0이 탄젠트의 끝 지점이니까 요 직선이 2,0을 지난다면 요 경계 지점으로 관찰을 시작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어주시면 하나, 둘, 셋, 딱 세 개를 지나요. 그러면 요런 문제를 항상 푸실 땐 애매한 지점들부터 관찰하는 게 아니고 특이한 지점을 딱 찍어 놓고 이 점을 기준으로 위로 내리면서 관찰을 하는 거야. 알겠죠? 찍어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를 딱 해보니까 3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면 마찬가지로 또 3개예요. 그러면 관찰이 끝이 난 것 같아. 내가 요 함수를 그냥 편의상 f의 x라고 이름을 좀 붙인다면 fx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f2가 0일 땐 딱 3개가 맞죠. f2가 0일 땐 딱 3개가 맞고요. f2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더 작은 지점을 지날 때도 당연히 3개가 나오죠. 그런데 요 윗지점을 빨간색으로 하자. 윗지점을 만약에 지난다면 윗지점을 요렇게 지난다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f의 2가 0 이하다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고 2를 대입할게요. 여기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0 더하기 n이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이항을 시키시면 n이 3분의 2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3분의 20은 대략 얼마냐면 6점 얼마죠? 그럼 우리는 자연수 n이죠. 맞나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max, n의 최대값은 6이 되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몇 마디만 제가 좀 드리면 특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찰을 하자. 요걸 좀 얻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변형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라.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뭐 최소값 n 이렇게 하면은 f2가 0보다 커야겠죠. 내 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해라.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뭐 한 점 이런 걸로도 바뀔 수가 있고. 나는 뭐 두 점으로 바뀌는 게 그나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3번은 끝이 났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4번을 공간을 굉장히 넓게 써놨거든. 그 이유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 4번 문항이 명지고 기출을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나왔고 숫자가 조금 더 깔끔하게 얘가 그냥 뭐 내 기억상으로 정수값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올해도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간을 넓게 둔 이유는 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풀이가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풀이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법한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뭐 제가 즐겨 쓰는 풀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려고 공간을 좀 넓게 뒀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접근 1로 들어갈게요. 접근 1. 쌤이 두 가지 풀이로 하는 이유는 내가 푸는 풀이로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일반적인 풀이 봐가지고 두 번째 풀이는 뭐 들을 사람만 듣도록 합시다. 자, 접근 1은 뭐냐면 A, B, C가 문제에서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럼 나는 별 생각이 없어요. 정삼각형이니까 특수각을 사용하셔야 될 거고 당연히 비율을 1대 루트 3대 2를 써야겠네 라는 생각은 그냥 당연히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들면 안 될 것 같아. 이걸 안 들면 안 돼요. 이건 안 들면 안 돼. 직각 이등변이 나왔어. 그럼 1대 1대 루트 2 정삼각형이 나왔어. 1대 루트 3대 2는 그냥 쓰고 가는 거예요. 이건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 어쨌든 1대 루트 3대 2를 써야 되는데 문제의 요 함수를 보면 여기 최대값이 정확히 2a가 되겠죠. 최대값은 코사인이 1이 될 때요. 그 이유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아. 그러면 어찌됐든 C랑 B의 좌표를 나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구해봅시다. C의 좌표를 구한다고 내가 작정을 해보면 A 코사인 3분의 2x 더하기 A가 2분의 1A가 될 때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 3분의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들을 양수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3분의 2파이일 때를 생각해보면 이때 3분의 2x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x는 파이예요. 자, 만약에 이 지점이었다면 x가 2파이가 되시겠죠. 그럼 문제를 보시면 2분의 3파이까지 구간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가 파이다. 그럼 끝났겠죠. 자,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입니다. 60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파이였고요.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의 파이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루트 3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끝이 났죠. 왜? 2a에서 2분의 a까지의 거리 2분의 3a가
루트 3의 파이와 같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넘어가시면 A는 3분의 2의 루트 3의 파이가 되시겠죠.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답은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접근 2에 대해서 쌤이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접근 2는 쌤이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면 3차 함수에 3차 함수란다 씨발.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선행 지식을 쌤이 좀 넣어두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코사인 함수를 내가 그려볼게.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요 요렇게를 한번 그려볼게. 반주기만 쌤이 그릴게요. 반주기만 한번 그려볼게. 반주기.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다음 여기가 파이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는 모종의 비율 관계가 있고, 이건 그냥 사실관계예요. 교과 외로 자꾸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사실관계니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야. 그럼 우리 잘 한번 생각해봐. 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 몇 분의 몇 파이죠? 우리 3분의 파이로 알고 있거든. 여기 3분의 파이야. 맞지? 그럼 이게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거든. 야, 2분의 파이는 6분의 3파이예요. 6분의 3파이.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하나, 둘, 셋. 요 코사인이 0이 되는 기준으로 3등분을 하시면 여기는 정확히 6분의 파이, 여긴 6분의 2파이, 여긴 6분의 3파이예요. 그러면 3등분 지점 중에 두 번째 칸은 2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칸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얘는 평행 이동을 하고 주기를 아무리 갖다 변형을 시켜도 깨지지 않는 비율입니다. 왜? 코사인의 원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3등분 점 중에 두 칸을 가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은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딱 여기에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또 3등분을 하면 하나, 둘, 셋. 3등분 점 중에 첫 번째 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걸 쌤이 설명하는 이유는, 얘는 함수가 간단하지만 함수가 되게 복잡하고 평행이동 주기가 얽혀있는 경우에 이렇게 푸는 게 10배는 더 빠르니까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조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 봐봐. 요 뒤에 있는 A가 기준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A를 기준으로 A 올라갔다가 A가 내려갔다 이 말이거든. 그럼 쌤이 한번 볼게요. 자, Y는 A를 그냥 그려볼게. 뭐 요쯤 Y는 A가 있다고 합시다. Y는 A.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A부터 2A까지 A 올라갔고요. A부터 X축까지 또 A가 내려갔거든. 그럼 딱 절반 지점이에요. 이게 절반 지점. 그러면 여기가 파이를 이제 지우고 찾아볼게. 60도도 지우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였어.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 파이? 절반이니까 4분의 3파이예요. 맞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A에서 2분의 A까지는 원래 폭이 A였는데 2분의 A만큼, 즉 2분의 1만큼 그냥 내려간 거거든. 그러면 3등분 지점 중에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 지점이에요. 첫 번째 지점. 그럼 2분의 3파이는 정확히 4분의 6파이거든. 그럼 한 칸의 길이가 그냥 4분의 1파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 칸을 가시면 되니까. 이해되겠죠? 하나, 아니지. 여기서부터. 맞죠? 네. 이거를 3등분을 제대로 좀 합시다. 하나, 둘, 셋. 잠깐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땅땅땅.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였단 말이야. 그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4분의 3파이였어. 이거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야, 여기가 4분의 3파인 거야, 우리.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한 칸 가시면 4분의 파이 건 거고요. 그럼 따라서 여기가 파이로 그냥 보이는 거거든. 자명하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세 칸 중에 한 칸. 음수일 땐 세 칸 중에 한 칸 가시면 될 거고, 양수일 땐 세 칸 중에 두 칸을 가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여기가 파이고요. 그 다음에 풀이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쌤이 접근 1과 접근 2로 나누어 놨고요. 접근 2로 가시면 그냥 3등분점 중 첫 번째 칸. 그래서 그냥 파이로서 보이는 거고, 되게 자명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 다 풀이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해서 3번, 4번은 마무리를 합시다. 네, 5번, 8번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쌤이 5번, 8번을 묶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둘이 비슷한 문제예요. 거의 비슷해. 여러분 5번을 뭐 어떻게 푸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은 잘 풀어냈을 것 같은데, 제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 풀이를 좀 따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어렵지 않게 풀게요. 자, 일단 요 제한 범위가 있어. 요 제한 범위. 그다음 사인 제곱 4x 마이너스 1이 0이래. 그럼 당연하게도 우리 사인 제곱 4x를 그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릴 줄 모르거든.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은 그릴 줄 모르니까 얘를 당연히 이항을 시켜야겠죠. 이항을 시킬 거야, 맞지? 자, 이항을 시킬게요. 사인 제곱 4x가 1이 나오겠죠? 맞지? 그럼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야. 사인에 4x가 얼마죠? 풀어보면 뿔마 1이죠. 뿔마 1.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에 4x랑 누구랑? y는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야 되나봐. 실근의 개수라는 건 교점의 개수로서 자꾸 바라봐야겠죠. 교점 개수. 그 다음에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새로운 함수 f의 n이라는 게 정의가 되시면 변하는 게 누군지를 체크해야 돼. 사인은 변하지 않아요. 사인은 변하지 않고 n이 변한대. 근데 n의 역할이 뭐였지? n은 정의역을 바꿔주나 봐요. 정의역을 늘려주나 봐요. 이해되겠어? 요만큼 뭐 이만큼 막 이렇게 늘려주나 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야 돼. 한번 봅시다. 자, 0부터 12분의 n파이거든. 12. 근데 우리가 sin 4x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친구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 뭐냐면 매칭이 안 돼요. 12분의 8, 4, 8, 2 매칭이 안 되거든? 그럼 우린 뭐 해야겠어? 그죠? 통분을 시켜야겠죠? 그럼 매칭을 좀 시켜볼게. 자, 정의역이 0부터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을 할게요. 24분의 2n 파이까지로 통분을 시켰고, 난 요 범위 내에서만 계속 관찰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 얘도 다 통분을 할게요. 미안해. 조금만 밑에 적어볼게. 미안해요. 밑에 적을게. 0부터 24분의 2n 파이. 요 범위를 나는 관찰을 하시는 거고, 자, 8분의 1파이로 통분을 할게요. 24분의 3파이죠. 얘는 24분의 6파이. 맞죠? 얘는 24분의 얼마지? 9파이. 자, 24분의 3만큼 차이가 나겠죠? 얘는 24분의 12파이죠. 맞니? 그럼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건 뭐야?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지점을 조사하는 거고,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n이 1일 때, n이 1일 때를 한번 보자. n이 1일 땐 24분의 2파이까지죠. n이 1일 땐 24분의 2파이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 24분의 2파이.
n이 1일 땐 없죠. n이 1일 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네, n이 1일 땐 없어요. 왜? 24분의 2파이 여기까지잖아? 실근이 없죠. y는 1과 만나는 게 없어. 얘는 없어. 그럼 봐봐. n이 2일 때 n이 2일 때 뭐예요? 24분의 4파이죠. 넘어갔네? 한 개. 한 개. 자, n이 3일 때 24분의 6파이거든? 또 한 개예요. 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뿔마 1이랑 관찰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n이 4일 때 24분의 8이죠. 그럼 얘를 도달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개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묶이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렇거든. 세 개가 묶이나 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또 세 개씩 한번 볼게. NO 6, 7. 자, 5일 때는 24분의 10파이. 얘를 넘어갔죠. 두 개. 자, n이 6일 때도 한번 볼게요. n이 6일 때는 24분의 12파이 또 두 개예요. 자, n이 7일 때 24분의 14파이죠. 24분의 14파이 몇 개일까? 24분의 12에서 조금 더 넘어간 거거든. 근데 얘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기가 얼마였지? 24분의 12파이야. 그럼 얘랑 더해주면 24분의 15파이예요. 얘는 옆에다 좀 적자. 24분의 15랑 같은 거거든. 주기를 적용하면. 근데 얘는 뭐야? 24분의 14니까 도달을 못해서 또 두 개입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시겠죠? 요 세 개의 그룹이 계속 묶여요. 계속 묶여. 그럼 쌤이 이렇게 해볼게. 얘를 그룹 1, 얘를 그룹 2라고 좀 이름을 붙일게요. 그룹 1, 그룹 2라고 이름을 붙일게. 근데 우린 뭘 찾아야 돼? fn, 실근의 개수가 33인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럼 잘 봐. 그룹 1일 땐 1개, 그룹 2일 땐 2개예요.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 그룹 몇? 그룹 33을 찾아주면 돼요. 33. 맞지? 출제자가 합을 물어봤거든. 그럼 잘 봐야 돼. 이게 3개씩 다 연속돼요. 맞지? 그럼 얘의 합은 3 곱하기 3이겠죠. 평균이 3이니까. 얘는 뭐야? 6 곱하기 3이거든. 6 곱하기 3. 그러면 봐봐. K번째 그룹의 합은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3, 3개 곱하기 평균 봐봐. 개수는 항상 3개란 말이야. 개수는 항상 3개야. 여기도 3개야. 근데 평균이 3,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첫 번째의 평균이 3, 두 번째의 평균이 6. 끝났죠? 3K가 되겠네. 맞니? 그죠? 그러면 9K예요. 9K. 9K가 K번째 그룹의 합이라는 거고 우리는 G33을 구해야 되니까 G33이라는 친구는 9 곱하기 K가 33이니까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죠? 27, 297이 되겠죠?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97이 될 거고 3개씩 묶인다가 핵심인 것 같고 얘를 관찰하기 어려울 땐 적당히 통분을 하셔서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풀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꽤나 잘들 하시니까 요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학생들 중에 이렇게 푸신 분들도 매우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고 5번은 마무리합시다. 자,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좀 지우고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일단 너무 쉬워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쉬워요. 문제가 쉬운 건 아닌데 물어보는 게 너무 쉽거든. 그래서 얘는 변형의 요소가 다분한 것 같아. 쌤이 변형 요소 몇 개만 좀 적어드리면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적어왔거든. 뭐로 바뀔 수 있냐면 빼기 마이너스 1에 2분의 n에 n 플러스 1 요런 걸로도 바뀌어서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형태 있죠. 요 형태가 작년 수능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로 한번 바꿔서도 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 문제를 보면 얘랑 똑같아요. 얘도 우리가 풀 때 넘겼죠.
그럼 얘도 뭐 해야겠어? 당연히 넘기셔야겠죠. 그러면 사인 파이 x가 n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얘랑 같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실근의 합이고 n이 변한대요. n이 변한대. 그럼 얘가 변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요 밑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돼. 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정확히 부호만 바뀌는구나. 양수, 음수가 반복되는구나. 요 정도 안목은 당연히 보고 가셨어야 돼. 그러면 얘도 차분히 관찰을 합시다. 자, n이 1일 때 요거를 쌤이 그냥 gx라고 이름을 좀 붙일게요. 이거 다 적기 귀찮거든. 자, gx가 1 여기 넣을게요. 1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1이죠. 이때는 gx가 1입니다. 자, n이 2일 때 gx가 얼마예요? 2일 때는 2분의 음수죠. 2분의 마이너스 1. 그냥 음수값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수값으로 표시. 그 다음 중요한 건 얘가 1을 넘어가는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n이 커질수록 1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겠죠. 그건 자명한 거고요. 자, n이 3일 때 gx랑 얼마예요? 3일 때는 마이너스 1의 4승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 n이 4일 때는 마찬가지로 또 음수가 될 거고 그럼 gx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n이 5일 때도 또 차분하게 셉시다. n이 5일 때는 양수값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1보다 작아요. 그럼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n이 1일 때 얘가 f1이겠죠. gx랑 1이랑 만나는 점. 그러면 쌤이 그래프는 다 그려놨고요. 1을 한번 쭉 그어봅시다. 자, 여기가 y는 1이죠. y는 1을 그으시면 어떻게 돼? 2분의 1과 2분의 5, 즉 2분의 3이 평균이 될 거고 합은 얼마죠? 합은 둘이 더하시면 3이 되시겠죠. 얘만 조금 다르거든. 이게 첫 번째 항만 좀 달라요. 2, 3, 3, 4, 4, 5는 다 규칙이 있거든. 첫 번째 항만 달라. 오케이?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자, n이 2일 때 마이너스랑 만나죠. 마이너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따라라라따. 대강 한 이쯤 그릴게요. 대강 이쯤 그려.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이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합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평균을 찾아야 돼요. 평균. 평균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요 4개의 점이 대칭이죠. 그러면 얘일 때 뭐야? 2분의 5 곱하기 4개니까 교점이 4 하시면 요때는 10이 나올 거야. 10 맞죠? 자, 그 다음 플러스일 때는 다른 색깔. 플러스일 때는 다른 색깔. 뭐 하지? 하얀색으로 하죠. 자,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플러스. 그냥 대강 그려. 자, 요쯤 엮을게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건 여기 마이너스일 때. 자, 플러스일 때도 봅시다. 평균만 찾으면 되는데, 어머! 여기랑 똑같죠? 2분의 3일 때가 평균이죠. 하나 표시해줄게. 1, 2, 3, 4. 4개고 평균이 2분의 3이니까요. 2분의 3 곱하기 4가 될 거고 이때는 합이 6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16 반복이 될 거니까 네 번째, 5번째는 셀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는 10이 될 거고요. 여기 또 6이 되겠죠. 이해됐을까? 그럼 최종 답을 내버리면 3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6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최종 답이 3 더하기 16의 2배는 32고요. 답이 35가 되겠네요. 35. 답이 35가 맞죠? 네, 답이 35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 이건 뭐 변형 요소가 너무 많거든.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퉁퉁퉁 플러스 F의 N이 뭐 내가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 숫자를 16 4개 64 뭐 67 이런 거를 만족하는 N을 찾아라. 그럼 쉽죠? F1이 얼마였어? 3인 거는 우리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2개씩 묶으면 16이죠. 16 맞지? 그러면
3을 67에서 빼면 64예요. 그럼 16 곱하기 4니까 네 묶음이 있어야 되거든. 네 묶음. 그러면 네 묶음 2, 3. 2, 3, 4, 5, 6, 7. 맞지?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n이 9가 되겠죠. 뭐 요렇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함수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를 바꿀 수도 있어요. 뭐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푸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 당연히 합을 물어봤으니까 대칭성은 키워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친구 그 뭐야 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당연히 구분이 돼서 뭐가 달라지겠구나, 패턴이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죠? 자,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 끄시면 안 돼. 저거에 대해서도 쌤이 좀 언급을 합시다. 여기 좀 지우고, 이거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마이너스 1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느낌이 그래요. 뭔가 그냥 필링이 강하게 와. 자, 얘를 우리가 학생들이 좀 그 뭐야 잘못 풀 수 있어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은 우리가 시그마는 다들 배우셨을 거니까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에요.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시그마 k가 1부터 k의 n까지 알고 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러면 n이 1일 땐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그냥 홀수예요. 마이너스 1. 그지? n이 2일 땐 1 더하기 2죠. 또 홀수 아니야? 마이너스 1. 자, n이 3일 땐 뭐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뭐죠? 짝수죠. 1. 그 다음 n이 4일 땐 뭐야? 야, 3일 때 짝수였어. 4일 때 짝수를 또 더했으니까 짝수죠. 그럼 얘는 2개씩 번갈아 가면서 반복이 돼요. 2개씩. 그래서 얘는 2개씩 이어지니까 요 구조도 조금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제가 5번, 8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6번 문제는 그냥 칠판 한 문제만 적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이것만 설명하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형 요소는 잡아드렸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아니면 얘의 범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고요. 이 문제만 하면 삼각함수 그래프, 네, 쉬운 문항들, 그러니까 뭐 7번, 1번, 2번을 제외한 전 문항에 대해서 해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뭔가 어렵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뜯어보면 별거 없거든? 별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K가 일단 1 이상의 실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어떤 함수가 나와 있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쌤 전략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요 친구 있죠? 2sin K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1을 구하자. 얘를 먼저 그리자가 내 목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어 올리자. 접자. 사실 쌤이 이 문제를 원래 풀 때는 안 접었거든. 근데 애들이 안 접으면 이해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접어 올릴 거고요. 그다음 뭐 세 번째는 박스 조건을 해석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할 것 같아. 그냥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이었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여기 기준선이 2분의 1이에요. 기준선이 2분의 1. 근데 지금 얘를 보면 f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지금 아다리가 이게 맞아요. 괜히 이게 기준선을 2분의 1로 잡아준 게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한번 보면, 박스를 해석할 땐 이게 가장 좋은 거 같아. 봐봐. t에서 t 플러스 1까지만 내가 관찰을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뽑아내야 돼요. 중요한 게 뭘까? 요 t에서 t 플러스 1은 구간의 길이가 항상 1이에요. 구간의 길이라는 친구가 항상 1이 나옵니다. 1.
그럼 난 머릿속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돼. 아, 구간의 길이가 1이다. 이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뭐 t에서 t 플러스 1 복잡하게 들고 갈 필요가 없겠죠. 구간의 길이가 1이구나. 그 다음 t의 범위를 보시면 0부터 2k죠. 그러니까 한 주기를 관찰하고 살짝 넘는 것만 관찰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때 fx의 최대값이 2분의 1 뭐 그런가 봐. 이건 그런가 봐. 얘랑 지금 똑같네. 뭐 요 정도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야? 알파랑 베타 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무슨 말이야?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딱 두 개. 딱 두 개만 있어. 두 개만 있게 만들어줘.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땐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대칭성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대칭성을 안 내면 삼각함수를 사실 낼 이유가 없을 정도로 대칭성이 메인 테마거든. 그럼 요 정도 생각을 해야 돼.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뭔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도의 의심을 갖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쌤이 절대값 함수를 그려내는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를 보시면 k분의 파이 x니까 k분의 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죠? 2k가 될 거야. 그래서 쌤이 0, k, 2k를 찍어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이 얼마야? 그죠?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y는 2분의 1이라는 어떠한 선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축의 위치를 대강 정하셔야 되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x축은 얘가 x축이 되려면 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사인이란 친구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4분의 1. 그 말은 특수각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특수각이 아닙니다. 사인이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특수각이 아니니까 겁내실 필요 없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끌게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보다 살짝 작은 지점 아니겠어? 살짝 작은 지점. 자, x축을 도입을 할게요. 자, 요 정도로 x축을 도입을 쌤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절대값. 두 번째 뭐야? 접자. 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얘를 접어 올리자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맞죠? 그럼 2분의 1 그냥 얘 요만큼이 싹 접어 올려질 거고 우린 여기랑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못 구합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접어 올립시다. 대강 말이야. 2분의 1이니까 대략적으로 너무 그림이 이거 이쁘지 않은데? 조금만 이쁘게 그려볼게요. 잠깐만. 그래요. 이 정도에서 우리 타협을 좀 합시다. 여기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결국 접히는 거야. 파란색으로 한번 쭉 그려줄게. 절대값을 요렇게 따라가서요. 요렇게 해서 접히고 요렇게 요 파란색이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럼 두 번째까지 클리어가 됐고 박스는 뭐 보는 동시에 같이 해석을 했죠. 그럼 봐봐. 지금 메인 테마가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것, 요 2분의 1이 굉장히 소중한 점이라는 걸 누가 봐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요 접어 올려진 지점 있죠. 요 접어 올려진 지점이 도대체 얼마일까를 고려해 보셔야 되거든. 얘는 푸시면 돼요. 자, 이 사인 k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1이 접어 올려서 2분의 1이 나왔다는 건 얼마였을까?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거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요. 2로 나눠주시면 사인에 파이분의 k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그치? 그럼 천천히 해보자. 사인 어떤 새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6분의 1, 6분의 5 갔다가 6분의 얼마야? 6분의 7. 그 다음에 6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파이가 붙을 거고요. 6분의 7 파이, 6분의 11 파이가 붙을 거야.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파이분의 kx니까 파이분의 kx. 파이가 k분의 파이 x죠. 큰일 날 뻔했네. k분의 파이 x 미안해요.
파이는 날아갈 거고 K만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지점이 쭉 내려볼게. 요 지점이 6분의 7K.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쭉 내려가서 6분의 11K가 될 거예요. 6분의 11K, 6분의 7K. 잘 보이나요? 잘 보이겠죠? 6분의 7K에서 6분의 11K가 될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이제 끝났어요. 구간의 길이가 1. 그러니까 여길 잡았어. 그럼 얘랑 뭐 구간의 길이가 1인 어떤 새끼가 있을 거야? 그때 최대값이 2분의 1이 나와야 된대. 그럼 애매한 지점들을 보는 게 아니고 원래 2분의 1이었던 친구를 보는 거예요. 원래 2분의 1이었던 친구. K가 있고요. 6분의 7K가 있고 6분의 11K. 그 다음에 2K 있거든. 그럼 특이점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우린 특이한 지점들을 먼저 관찰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실전적 풀이로 먼저 답을 내주고 그 다음 모순되는 케이스들을 보여줄 거야. 그럼 잘 봐. 야, 우린 제일 먼저 뭘 해봐야겠어? 얘와 얘의 길이. 얘와 얘의 길이. 빨간색. 요 길이가 정확히 얼마일 때? 1일 때를 관찰해 보는 거야. 1일 때. 왜? 어차피 6분의 7K에서 6분의 11K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서 여기가 걸리면 최대값이 2분의 1이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1이면 두 개로 끝나요. K 6분의 11K로 알파 베타가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개가 자명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파악해 보는 거야. 만약에 얘와 얘의 길이 6분의 1K예요. K와 6분의 7K 이 친구의 X좌표 차는 6분의 1K죠. 그런데 6분의 11K와 2K도 딱 6분의 1K야. 왜? 대칭성을 만족하니까. 그럼 뭔가 우리가 의심했던 대로 가고 있거든. 그럼 거기로 답을 내서 모순이 없으면 그냥 답인 거야. 체크합시다. 자, 6분의 1K고요. 6분의 11K부터 2K도 어차피 6분의 1K니까 만약에 얘의 길이가 아까 찾은 구간의 길이 1이었다면 해보자. K가 6이죠. K가 6. 그러면 여기 길이가 딱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2분의 1 최대값이. 그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딱 걸리고요. 여기가 딱 걸려요. 그럼 나머지 지점은 없어요. 왜? 여기 이 지점들에서 발생할 수가 없어. 다 2분의 1보다 커요. 말이 안 돼. 안 걸려. 그지? 요 사이도 마찬가지 안 걸려요. 없다고.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끝난 거죠. 딱히 체크할 게 없는데 하고 끝이 나버린다고. 이해되겠니? 끝났어요. 자, 그럼 K가 6이래. 그럼 이때 알파는 얼마죠? 알파는 K였어. 왜? K부터 6분의 7K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누구야? 베타. 베타는 6분의 11K가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문제에서 K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어. 그지? K알파. 근데 알파는 우리 K랑 잠깐만. 맞죠? 네. 알파는 K랑 같아. 그러면 맞나? 맞죠? K제곱 더하기 6분의 11K가 되겠죠? 맞지? 그럼 K가 6이었어. 36 더하기 6분의 11 곱하기 6 하면 11이죠. 그래서 답이 47이 될 거예요. 됐죠? 답은 47로 끝났습니다. 풀이는 끝이에요. 풀이는 이게 끝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생님, 만약에 요 6분의 1K라는 친구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도 한번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따질게요. if 6분의 K라는 친구가 1보다 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야, 요 길이가 1보다 크대. 1보다 크대. 그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럼 이런 일이 돼. K가 있고 어딘가에 K 플러스 1이 딱 걸릴 거예요. 왜? 요 같은 지점의 길이가 1보다 커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K랑 K 플러스 1이 또 하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7K 6분의 7K랑 얘가 여기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돼. 6분의 7K랑 6분의 7K가 1보다 작은 지점 6분의 7K 6분의 7K 빼기 1이 이렇게 걸리거든, 둘이. 그럼 봐봐. 벌써 얘랑 얘 사이에서 두 개가 나와버리거든. K에서 K 플러스 1이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그럼 2분의 1이 넘어가지 않아요, 최대값이. 그거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6분의 7K가
6분의 7k 빼기 1 얘도 여기 반대쪽에 있단 말이야. 넘어가지 않아요. 내 말 이해되겠니?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두 개가 나와. 그럼 여기도 몇 개가 나오겠어? 요 거리가 원래 6분의 1k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두 개가 나와요. 그럼 4개, 무조건 4개가 이미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를 만족 안 하죠. 알파, 베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그냥 47로 깔끔하게 나오는 문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설명드릴 건 없으나 요 절대값 함수에 너무 쫄지 말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0되는 지점 있죠. 특수각이 아니면 못 구해. 그럼 출제자가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마가 2분의 1로 정해졌으니까 언제 2분의 1이 될까? 이 특이한 지점들은 당연히 다 찍어놓고 풀이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냥 풀어주는 느낌으로 한 거니까 그래프도 그냥 대강 그려놓고 한 거지. 내가 직접 문제를 풀 땐 이 지점들을 다 찍어놓고 문제를 풀었어. 알겠지? 문제 풀기 전에 한 행동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뭐 알파랑 베타뿐이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양 꼭지를 먼저 의심하고 들어갔으면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풀이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 6분의 k가 1보다 작으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직접 한번 해봐. 그러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없어요. 얘가 1보다 작으면 구간의 길이가 1인데 다 넘친단 말이야. 절대 될 수가 없거든. 쌤이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머리로도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얘도 머리로 따져보면 절대 안 되거든. 어쨌든 특이한 지점을 먼저 관찰하고 여기도 적어줘야 되나? 6분의 k가 1일 때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뭐 그냥 특이한 지점을 먼저 내고 그걸 기준으로 관찰한다. 계속 쌤이 주장하는 바는 바뀌지 않으니까 뭐 이대로 풀어주시면 매우 훌륭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명지고 부교재는 전문항을 제가 풀이를 해드렸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변형 문제를 좀 여러 개 만들 것 같아요. 특수할 때랑 특수하지 아니할 때를 좀 경계로 나눠서 문제를 몇 개 만들 것 같고, 어쨌든 네,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 번 돌려보면서 구조랑 뭐 변형 요소, 그 다음에 출제 의도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고생했어요.